네, 오늘 영상에서는 노에틱스 로보틱스와 그들의 새로운 휴머노이드가 중국의 로봇 혁신 물결에서 왜 전환점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물리적 추론이 가능한 AI 모델, 그리고 놀라운 안정성으로 복잡한 동작을 수행하는 로봇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에틱스 로보틱스 프로젝트는 실제 휴머노이드를 소비자 가격으로 교실과 가정에 들여오겠다는 단순하면서도 야심찬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미 로봇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로봇은 산업용이나 무거운 작업용이 아닌 교육 및 가정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키는 90cm 조금 넘고 무게는 약 12kg 정도입니다. 그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걷고 균형을 유지하며 심지어 같은 급의 로봇에서 보기 드문 유연함으로 춤까지 출 수 있습니다. 첫 영상에서는 보통 훨씬 더 비싼 기계에서나 볼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백플립도 가능하고 가격은 약 1370달러로 1만 위안 이하라는 상징적인 가격대를 통해 시장에 새로운 영역을 열었습니다. 작고 가볍고 저렴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런 가격대가 가능한 이유는 기술적 접근법과 제품 설계에 있습니다. 노에틱 로보틱스는 경량 복합 소재, 자체 개발한 모션 제어 시스템, 그리고 모듈식 구조를 활용합니다. 이 조합으로 무게와 복잡성을 줄이고 유지보수와 맞춤화가 쉬워져 지금까지 걷고 동작을 수행하는 이족 로봇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격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모델의 목표는 산업용 장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및 가정 환경에서 학습, 상호작용, 동반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자율성 측면에서 비유미는 3.5A 이상의 배터리를 사용하며 충전당 1-2시간 사용이 가능해 수업, 시연 또는 안내 활동에 충분합니다. 사용자 경험은 초보자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시각적 프로그래밍을 지원해 아이들, 학생들, 경험 없는 사람들도 코딩 없이 행동과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상호작용을 통합해 간단한 비서 역할을 하고 명령에 응답하며 교육 파트너로 기능합니다. 상업 일정은 이 전략에 맞춰져 있으며 더블 11 1121과 더블 12 1112 쇼핑 캠페인 사이에 예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1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가 국내 최대 소비 시즌이며 이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에 적용된 가전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팀의 발전 과정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3년 9월 유명 대학 출신 그룹이 설립했으며 2년도 안 되어 학술적 시제품에서 1,500달러 미만의 소비자용 제품으로 발전했습니다. 미움이 이전에 이미 N2 모델을 2,500대 이상 판매했고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 완주 같은 내구성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런 열풍은 그들에게 주목을 가져다 주었고 학습과 시연용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실제 수요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외부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로봇 공학 전문 독립 매체가 비유미가 걷고 춤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구조는 명확하고 더 큰 모델의 기술이나 제어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가격 대비 움직임이 놀랍도록 부드러우며 이런 공개 테스트는 박람회와 실험실을 넘어 로봇을 교실과 가정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더 넓은 맥락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강조하자면 로봇에 물리적 직관을 부여하는 AI 시스템과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을 예측, 평가, 수정하는 모델을 연구하는 동안 진보의 나머지 절반은 비용 절감과 실제 환경에서의 통합 단순화에 있습니다. 비유미는 두 번째 영역에 적합하며 로봇 공학, 움직임 제어, 인식 및 기본 계획에 대한 실용적 학습을 위해 기능적이고 다루기 쉬운 휴머노이드 접근성을 민주화합니다. 교육기관이 고급 전자기기 가격으로 이족 보행 로봇을 구입해 운영할 수 있다면 교육적 실험 효과는 크게 증가합니다. 요약하자면 비유미는 교실과 가정에 휴머노이드를 도입하는 구체적 단계이며 걷고 균형을 잡고 춤추는 로봇으로 시각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음성 응답과 2시간 배터리를 제공하며 장난감이 아닌 기능적 휴머노이드로서 전례 없는 가격대를 제시합니다. N2의 경험과 소비 성수기에 맞춘 예약 캠페인을 통해 노에틱 로보틱스는 교육 및 가정용 로봇의 첫 대중적 보급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실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제품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공학을 전 시장에서 일상으로 가져오는 움직임입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느끼며 글로벌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리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요인은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회사는 사무실 감축을 확인했는데 최근 1만 4천 개 직위 감소와 이전 감원으로 2022년부터 누적 수만 명에 달합니다. 스페인의 경우 이번 조정으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약 100명이 영향받았고 더 충격적인 발표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3만 명의 추가 기업 감원, 행정직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2033년까지 미국에서만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자동화하려는 내부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기업 내러티브를 관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개념들이 반복됩니다. 더 민첩해지고 자원을 제할당하고 더 관련성 높은 전략적 베팅에 맞추는 것.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는 명확합니다. 기업들은 인간 노동자의 업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옮기고 있으며 이 모든 결정을 지배하는 라벨은 인공지능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개별 실험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으로 더 적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자동화 투자가 그들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정합니다. 여러 경우에 자동화라는 용어를 부드럽게 표현하려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결국 그것은 정확히 자동화입니다. 이러한 전환이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사, 마케팅, 운영, 서비스 인력, 모든 것이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자동 시스템으로 복제되거나 조정될 수 있는 사무 업무와 인지 기능이 있으며 일상적인 작업의 일부가 대체 가능한 기술 부서도 있습니다. 행정직과 기본 데이터 분석도 자동화 시스템이 이미 수행할 수 있는 예로 언급됩니다. 엔지니어링에서 일어나는 일이 핵심입니다. 언어 모델을 조율하는 에이전트는 신비한 존재가 아닌 기술팀이 만든 소프트웨어로 복잡한 지시를 받아 작은 하위 작업으로 나누고 각 단계를 정확한 지침으로 모델에 위임해 응답을 수집, 검증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듭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분석, 작성, 디자인했지만 이제는 에이전트가 목표를 데이터 추출, 패턴 식별, 초안 작성, 결과물 조립 등의 개별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레이션 능력이 사무실 기능을 비우기 시작합니다. 이는 아마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대기업에서도 이런 이념적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새 내부 에이전트가 그 기능을 맡아 인력이 줄었다고 인정합니다. 금융시장은 이런 접근법에 보상하며 반응하고 이는 업계에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자동화는 명확한 경쟁 우위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일부 기업들이 AI 혁명 이야기로 팬데믹 확장, 인건비, 관세나 경제주기에 대응하는 구조조정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변수가 있어도 인공지능은 자본 배치를 결정하는 핵심 축입니다. 예산이 자동화 배포를 위해 확보되고 있으며 목표는 대규모 효율성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시스템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은 거대한 공장에 첨단 터빈을 설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 생산적인 기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구역이 해체됩니다. 예상 영향은 엄청나며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 이상, 미국에서만 10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계획에 따르면 특정 센터에서 운영의 최대 75%를 자동화하고 미국 내 직위의 절반 이상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는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된 수치는 2027년까지 76만 개의 일자리 자동화와 현재 인사 부문에서 이미 진행 중인 감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기술 투자를 보여주는 하드웨어 시연을 봅니다. 실시간 지침으로 배송을 안내하는 스마트 안경, 물체를 인식하고 같은 스테이션에서 높은 정밀도로 패키지를 재배치할 수 있는 로봇팔 등입니다. 우리 직업의 중요한 점은 미래를 위한 두 가지 매우 다른 카테고리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작업에 대한 상세 지침을 반복하는 프로필은 점점 덜 필요해지고 반복적인 코딩, 기본 문서화, 초기 데이터 분석은 이미 대형 모델을 조정하는 AI 에이전트의 직접적인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수요는 증가합니다. 아키텍처, 확장성, 보안, 프롬프트 설계, 데이터 흐름, 제한사항 완화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심 기능은 시스템 수준에서 사고하고 모델과 자동화를 조율하는 구조를 정의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동화가 더 이상 손만이 아닌 결정까지 대체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 변화의 실질적인 시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대규모 재편을 이끄는 기준이며 노동지도는 10년 후가 아닌 지금 바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러한 대체에 노출된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작업을 대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룹의 일원이 될 것인지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로체 관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달 동안 많은 새 모델들이 출시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결국 나와도 상황을 거의 바꾸지 못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XI의 경우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기로크는 2023년 말에 등장했고 6개월 후 기록 1.5가 출시되어 더 넓은 컨텍스트, 윈도우와 강력한 추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3개월 후 코드 추론 비전이 크게 개선되고 이미지 생성기가 통합된 기록2가 출시되었습니다. 이후 기록3은 20만 개의 GPU를 사용한 거대 클러스터에서 기록2보다 약 10배 많은 컴퓨팅 파워로 훈련되었습니다. 5년 7월에는 그록5가 출시되었는데 XAI는 이를 네이티브 도구 사용, 내장 코드 인터프리터, 자체 훈련 웹 검색, API에서 25만 6천 토큰, 실시간 카메라 분석 가능한 음성 모드를 갖춘 가장 지능적인 모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몇 달마다 질적 도약이 있는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기록 4입니다. 머스크는 기록 5가 2025년 말 전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록 4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점진적 업데이트가 아닌 또 다른 수준의 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문에 따르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더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시각적 이해의 격차를 줄이며 모델 자체의 비디오 생성 기능을 통합할 것이라고 합니다. xAI가 도조의 하드웨어 전문가들을 영입한 것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전체 스택을 최적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출 정보는 단순한 이미지 설명이나 비디오 생성이 아닌 다중모달 추론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합니다. 모델이 다이어그램을 해석하고 시각적으로 이해하며 보는 것에서 코드를 생성한 다음 자연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규모가 있습니다. 기록 5는 전례 없는 에너지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로 설명되는 차세대 코로수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한 연구는 20만 개 이상의 H100 GPU와 실시간 데이터용 설계된 아키텍처를 언급했습니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더 많은 계산은 복잡한 추론 체인, 긴 대화의 일관성, 작은 모델이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새로운 특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머스크의 주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기록 5가 AGI이거나 AGI와 구별할 수 없는 것일 확률을 10%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AGI를 인류와 기계의 모든 지능을 합산하지 않고도 유능한 인간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인류 전체와 동등한 이 버전이 3.5년 내에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록 5가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AGI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추론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 4가 ARC AGI 같은 순위에서 선두 시스템들을 능가했던 성과를 상기시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GI의 정의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 한 논문은 AGI를 교육받은 성인의 인지적 다재다능함과 동등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일반 지식, 수학, 즉각적 추론, 작업 기억, 장기 기억, 기억 회상, 시청각 처리 등의 차원에서 평가 범위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에서 GPT-5는 약 58%, GPT-4는 약 27% 정도로 나타났어요. 이런 맥락에서 장기 기억력은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여겨졌죠. 또한 G-ROC4와 같은 모델들은 시각적 추론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됐어요. 한편 다른 논의에서는 버전별 고급 연속 학습 없이도 AGI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학습하며 다음 목표를 설정하는 알고리즘이 최종 퍼즐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기록4는 특정 지시와 프로그램 합성 방법으로 새 하드웨어 없이 ARC 벤치마크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이로 인해 기록5는 규모 확장뿐 아니라 추론, 강화학습, 효율성 최적화에 집중할 것이란 생각이 생겼어요. xAI는 또한 200만 토큰 컨텍스트에 기록 파스트를 출시했는데 기록 4보다 훨씬 저렴하고 깊게 생각할 때와 빠르게 응답할 때를 결정하는 강화 기능을 사용합니다. 코로수스 T와 에너지 및 GPU 경쟁을 고려하면 기록4는 다른 접근법, 더 높은 효율성, 더 나은 추론 능력과 훨씬 짧은 개선 주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것이 기록4를 일반 지능과 구별할 수 없게 만들기에 충분할지 아니면 단지 성능의 또 다른 큰 도약일 뿐 AGI의 완전한 정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지입니다. 오늘은 GPT-6세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아직 GPT-5를 탐색하는 중이지만 샘 알트만은 이미 GPT-6가 더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그는 GPT-5와 GPT-6 사이의 발전이 GPT-4와 GPT-5보다 더 빠를 것이며 사람들은 AI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일하는지 기억하는 진짜 메모리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메모리는 더 많은 알아함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 우리의 습관, 스타일, 어조, 선호도를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제 AI 비서는 더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진정한 개인화와 우리 곁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인공지능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이점을 가져옵니다. 직장에서는 고객 응대 방식, 취급 제품, 이메일 스타일 등을 기억할 수 있어요. 개인 생활에서는 루틴, 습관, 목표를, 교육에서는 우리 수준과 실수를 기억하죠. 즉 리셋되지 않는 비서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메모리는 중요한 질문을 낳습니다. 누가 이 데이터를 관리하나요? 무엇이 저장되고 무엇이 삭제될까요? 그리고 이 기억이 우리가 이미 믿는 것만 확인해주는 메아리방이 된다면 어떨까요? 메모리 외에도 GPT-의식은 나이 인증 후 성인용 기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안전장치가 있는 인증된 사용자를 위한 성인 모드 활성화를 언급했어요. 12월에 전체 연령 제한이 시작된다는 점과 연결해 많은 이들이 그때 출시될 거라 추측합니다. 또한 GPT-6은 어시스턴트의 성격을 더 맞춤화할 수 있게 해주고 더 친근하거나 더 격식 있는 톤으로 조절할 수 있는 폭넓은 기능을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 소식통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또 다른 특징은 자율성입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GPT-6이라는 이름은 AI 에이전트 개발 및 테스트와 관련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30시간 이상 자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 GPT-6은 이런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람이 계속 개입하지 않아도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GPT-6과 연관된 또 다른 부분은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추론 능력을 갖출 가능성입니다. 이는 누구나 경쟁력 있는 수준의 모델에 접근해 그런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GPT-X가 AGI를 향한 첫 실질적 단계나 공식적 등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출시 시기에 관해서는 언론에 인용된 공식 발표에 따르면 GPT-6가 2025년 말 이전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안에 출시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GPT-5 출시가 순탄치 않았고 모델 선택기가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새 인프라로 이런 시스템을 훨씬 빠르게 훈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GPT-6는 더 강력하지만 더 불안정할 것이며 오픈 AI가 완전히 통제 가능할지 모른 채 새로운 안전 기술을 병행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최근 행사에서는 연구 자동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28년 3월까지 완전 자동화된 연구원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언급됐습니다. 이는 일반 인간보다 더 유능한 시스템을 의미하기 때문에 AGI를 훨씬 뛰어넘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년에 걸쳐 대규모 컴퓨팅 용량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과 함께 인프라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GPT-6 상표 등록에는 음악 생성 기능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년에 이미 음악 생성에 관한 실험이 있었으며 이 기능은 기억력이나 자율성만큼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지만 추가 기능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역사적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기화되지 않는 지속 메모리, 심층 개인화, 더 자율적인 에이전트, 실제 과학적 잠재력,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빠른 출시 가능성입니다. 공식 확인은 없지만 최근 여러 정보와 발언들이 이런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기능적 AGI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단지 또 하나의 진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점은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GPT-6가 이미 개발 중이고 우리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GPT-6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ChatGPT-5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인공지능에 대해 배우는 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다루었으면 하는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스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부터 시작해볼게요. 수학 공부를 위해 디지털 노트를 열면 명확한 공식 대신 백슬래시와 중괄호가 뒤엉킨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개념에 집중하는 대신 자료 해독에 시간을 낭비했죠. 노트북 LM의 최신 업데이트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엘라텍스 렌더링 기능 덕분에 코드가 자동으로 깔끔한 수식으로 변환되어 학습 과정 어디서나 책처럼 보입니다. 추가 설정이나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어요. AI와 대화할 때나 플래시카드, 퀴즈를 만들 때도 수식이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이게 왜 공부에 중요할까요? 텍스트 속 기호와 첨자 해석의 번거로움을 없애 학습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빨리 읽고 이해하며 변수 혼동이나 세부사항 누락으로 인한 실수를 줄이고 표현의 시각적 인식을 강화합니다. 시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먼저 자료, 메모, PDF 및 필기를 업로드하고 둘째로 학습 도우미에게 카드나 퀴즈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셋째, 잘 정리된 공식으로 공부합니다. 유용한 팁, 이미 저장된 메모가 있다면 다시 업로드하면 새 형식이 적용됩니다. 같은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플러그인은 제거할 수 있고 카드 만들 때는 긴 공식을 별도 줄에 두면 깔끔하게 보입니다. 이제 공식을 넘어 노트북 LM은 우리 자료를 복습하기 좋은 콘텐츠로 변환하는 방식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디오 오버뷰는 대화 형식의 요약으로 자연스러움이 크게 향상되었고 상호작용이 가능해져 우리 소스에서 생성된 발표자에게 질문할 수 있어 강력한 혁신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이미 있었지만 비디오 오버뷰가 새로 등장해서 한 번의 클릭으로 내레이션과 슬라이드가 포함된 설명 영상을 얻고 우리 세부사항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가이드, 스크립트, 퀴즈, 플래너, 오디오, 심지어 다이어그램까지 모든 종류의 자료가 있어 몇 가지 노트만으로 훨씬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약이나 초안 같은 텍스트 외에도 구조화된 데이터 테이블이 추가되었는데 여러 산업 보고서를 생각해보세요. 시스템이 수익 성장, 시장 규모, 고객 만족도 같은 지표를 추출해 행과 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렬 및 필터링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층 연구 모드가 추가되어 단순 답변을 넘어 더 자율적으로 자료를 탐색하고 공개 검증된 정보로 확장해 다층적 문서, 요약, 표와 참조를 제공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프레젠테이션 생성 기능이 추가되었고 목표 지향적 접근법도 주요 개선점입니다. 노트북 설정에서 원하는 응답 스타일을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상 업무 관리도 개선되어 채팅 새로 고침, 대화 기록 검토, 노트북에 답변 저장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방향이 분명합니다. 문서 요약 도구에서 자료를 통해 사고를 돕는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 자료를 잘 정리하고 폴더를 깔끔하게 하며 명확한 이름과 주제별 분류를 하는 것.
출발점이 정돈되어 있을 때 결과가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둘째, 이런 기능들을 부조종사처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동화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되 필요할 때는 정확성을 검토하고 방향을 조정하는 거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잡음 없이 깔끔하게 작성된 방정식을 보는 경험만으로도 학습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자연스러운 대화형 요약, 클릭 한 번으로 설명 영상, 자동 생성표, 같은 환경에서의 심층 연구까지 더하면 그 복합 효과는 분명해집니다. 이런 도구들이 마찰을 줄이고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면 우리는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배운 것을 더 잘 설명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런 발전이 남기는 질문은 직접적입니다. 공부가 이런 새 도구들로 덜 고통스럽고 더 효율적이라면 앞으로 우리의 학습 방식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설명란에 남겨주시고 다음 소식에서 만나요. 오늘은 제미니 3회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최근 구글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공개 출시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첫째, 구글은 이미 조용히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AI 스튜디오 내부에 내부 테스트가 있으며 제미니 베타 3.0 피로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평가가 진행 중이며 테스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모델 목록에서 직접 선택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개발자들이 스타터 앱 관련 백엔드 섹션에서 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제미니 애트워크 라이브 이벤트와 맞춰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 제미니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그와 상호작용한 첫사람들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래밍 작업,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테스트 중 하나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4 컨트롤러의 완벽한 SVG를 오류 없이 깔끔하게 그려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텍스트 추론이 아니라 실제 시각적 정확성입니다. 킬롯 4.5 소넷과 비교했을 때 제미니 세리의 그래픽 출력이 더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속도, 제어, 코드 능력이 뛰어나고 텍스트 시각 멀티모달 이해력이 확실히 더 정교합니다. 또한 AI 스튜디오의 내부 인터페이스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나 코드 조각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작동하는 My Stuff라는 새로운 섹션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제미니 세이가 단일 모델로 출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드에는 두 가지 주요 변형이 있습니다. 깊은 추론, 긴 작업 및 정교한 사고를 위한 제미니 세리 프로와 속도와 즉각적인 사용을 위한 제미니 세리 플래시입니다. 내부 기록에서는 DeepThink와 Agent 모델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용어가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인 딥띵크는 흐름을 잃지 않고 다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내부 단계를 허용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인 에이전트 모델은 브라우저 제어를 도입해 정보 검색이나 직접 작업 수행 같은 실제 작업을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합니다. 이 움직임은 차트GPT나 코파일럿의 자율 행동과 같은 방향이지만 구글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배포는 전 세계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달 내 Vertex AI에서 기업용 접근이 가능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 클라우드 등급을 통해 개발자 접근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 사용은 2026년 초에 가능할 것입니다. 첫 진입점은 안드로이드 실, 구글 검색, 크롬과 워크스페이스 앱에서의 상호작용이 될 것입니다. 목표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 번에 수백만 명에게 공개하기 전에 실제 부하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미니 3는 구글이 연말 전에 5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넘어서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구글이 오픈AI의 GPT-5와 머스크의 기록4, 기록5 GPT 요숙 등과 직접 경쟁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경쟁은 이제 누가 더 잘 추론하느냐가 아니라 모델 주변에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입니다. 구글은 제미니를 브라우저, 휴대폰, 생산성 앱에 통합하는 반면 오픈AI는 자체 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DK와 에이전트 키트는 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전략입니다. 모델을 단순 응답이 아닌 세상에서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제미니 3회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측정 중이고 시각 능력과 코드 속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며 피로와 플래시 모드 이름이 확인되었고 다단계 추론 신호도 나타났습니다. 브라우저 제어 기능이 있는 에이전트 기능의 징후도 있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출시될지도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스위치가 켜지는 정확한 순간만 지켜보면 됩니다. 자, 이 소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요즘 우리는 3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보고 있는데 이는 최소 7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는 오픈AI와 아마존 간의 제휴로 아마존이 자사의 AWS 인프라 내에서 최신 엔비디아의 고성능 서버, 칩, CPU 및 GPU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오픈AI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할 것입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조합은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AI 발전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이 오픈AI가 AWS와 맺은 첫 클라우드 계약이며 이는 오픈AI가 단일 공급업체 제한에서 벗어난 직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 금액은 소프트뱅크가 주도한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근접한 규모로 설명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얼마나 많은 추가 컴퓨팅 능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었습니다. 오픈AI가 아마존 네트워크 내에서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에 즉시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내년 말까지 완전히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첫 단계는 기존 설비를 활용하고 이후 아마존이 엔트로픽과 유사하게 오픈AI 전용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AWS는 이러한 미래 모델을 위한 시설이 건설될 부지가 이미 확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보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분기 매출이 2,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기록적 전망의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아마존 에이전시는 며칠 전에 10월에 2배 규모의 계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이 협약은 그중 하나로 소개되었습니다. 오픈AI가 이미 오라클이나 구글 같은 다른 클라우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언급됐지만 이번 건은 다르다고 강조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업적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리는 최근 구조 조정으로 종료됐고 이로 인해 오픈AI가 사전 승인 없이 아마존과 직접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오픈AI가 위험 감소를 위해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 많은 컴퓨팅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구조 조정에서 오픈AI가 에이주어와 2,500억 달러 약정을 맺었고 간접 계산으로 오픈AI가 120억 달러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으며 샘 알트만은 이런 상황이 오픈AI에 상장 압박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1.4조 달러를 넘는 컴퓨팅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AWS 인프라가 오픈AI의 목표를 지원할 것이며 즉시 사용 가능한 용량은 아마존이 대규모 AI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강점을 보여주고 이 계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오픈AI의 유일한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아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AI가 아직 손실을 기록 중이고 이런 모든 약속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불분명해서 월스트리트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됐습니다. 종합하면 컴퓨팅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오픈AI는 공급업체를 다양화하며 아마존은 투자자들에게 입지를 강화하고 다음 세대 AI 모델을 위한 특수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모여 클라우드 경쟁 구도와 글로벌 AI 처리 규모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